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날씨가 네.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네, 너무 추워가지고 그죠. 바람 많이 불고 바람 옷 많이 뒤집어지고 지금 우리 답사 다니고 이렇게 와서 저녁에 촬영하고 있는데 이제 노곤하기 시작해요. 지금 잠이 서서히 올 것 같은데 오늘 돌아본 곳이 우리 북구 지역 중에서도 지난번에는 송정지구를 다녀왔었고 이번에는 송정지구 지나서 창평동 쪽에 잠시 들렀다가 매곡동하고 중산동을 이렇게 다 돌아봤거든요. 그렇죠. 좀 많이 돌아본 거예요. 네. 북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땅이 많이 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돌아봤는데 첫 번째로 갔던 곳이 고속도로 이제 외곽도로 수안도로. 네네 거기 IC 인터체인지 네. 생길 부분에 한번 네. 다녀왔었거든요. 네. 만약에 그것이 생긴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현장에서 좀 보고 잠시지만은 혹시 느꼈던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네. 고속도로 가려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네. 본가인 대구를 가려면은 항상 청량시나 무거동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의 울산 시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40분 정도, 50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북구에 이제 순환도로가 생기면서 오토밸리 끼고 그리고 7번국도 끼고 네. 그리고 그 포항 울산 고속도로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끼면은 저는 무조건 네. 북구로 해서 외곽순환도로 타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북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차량들이라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겠나. 정말 좋은 호재인 것 같습니다. 울산 동구나 북구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중구 사람들도 그쪽 인터체인지를 이용해서 여러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네. 경부고속도로 나가는 무거동 쪽보다는 네.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구, 중구, 울주군 분들은 여전히 많이 이용은 하시겠지만은 네네. 동구나 북구 쪽이나 일부 중구 쪽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 일대에 흐름이 굉장히 많아지겠어요. 차량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그 동네도 당연히 발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흐름성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네. 동구하고 북구는 사실 동구는 현대중공업으로 대표되는 산업체고 네. 북구는 현대자동차와 모비스로 해당되는 어떤 산업의 중심축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남구의 석유화학단지는 빠지더라도 네. 이 두 군데에서 사실 기존의 물류를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무거동까지 가야 되는 좀 불편함이 많았는데 북구 쪽으로 통한다면은 그 흐름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적 측면도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네요. 근데 사실 그런 네. 큰 흐름이 네. 사람이 인구가 유입이 되려면 일단 도로, 교통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물론 그런 큰 도로로 인해서 산업체의 어떤 그런 큰 트럭이나 이런 이동이 흐름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어찌되었건 길이 생기면은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은 생기니까 숨통이 트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초를 어떻게 보면 오픈하는 셈이니까 네. 아주 큰 호재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 북구나 동구 갈 때마다 네. 느끼는 거는 가장 큰 문제가 교통이거든요. 사람이 유입을 쉽게 할 수 있는 편한 길을 뚫어주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거기를 가야지 생각하면은 피곤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일단은 문을 열어주는 거니까 앞으로 그걸로 스타트로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교통이 조금 더 좋아지고 길이 좋아지면은 인구 유입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7번 국도가 우리가 운전하기가 꺼려지고 좀 가기 싫은 이유가 네. 워낙 차들도 많고 그 차들 중에 트럭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막히죠. 네, 많이 막히고 네. 뭔가 트럭 밑에 가다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무섭죠. 무섭죠. 예. 근데 그 유동 차량들이 외곽순환도를 타고 바로 빠져버리면 7번 국도는 오히려 굉장히 한산해질 거고 그렇죠. 반대급부로 얘기하면은 경주 쪽으로 가는 놀러 가는
길도 좀 편해지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빠져나가지는 않을까 걱정이네요. 도로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부분. 사실 맞습니다. 울산은 지금까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좀 교통의 측면에서는 쇄국 정책을 좀 썼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처음이야 어떻게 보면 인구가 좀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도시가 근본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교류가 좀 많아야 된다. 그러려면 교통이 원활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 그 도로를 통해서 가까운 강동도 좀 발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강동 쪽도 우리 울산 안에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발이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네. 그 도로를 통해서. 네. 그리고 그 주변의 아파트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그 도로가 생김으로 인한 영향들이 어떻게 미칠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에이리넷들 아파트를 이렇게 봤었는데 그 에이리넷들 아파트가 그 지역에서는 대장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실제 지금 가격이 실거래가를 찾아보니까 실평수 25평 기준으로 5억 초반대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30평대 아니에요? 그렇죠. 실평수는 그러니까 25평이고 네네네네. 거래되는 면적은 34평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지역에서는 대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왜 대장이냐가 궁금하네요. 우선은 첫 번째 네. 신축 아파트. 그리고 대단지. 네, 17년에 지었죠. 그렇죠. 네. 대단지고 신축 아파트고 교통도 오토밸리를 바로 끼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네. 네. 전반적으로 아파트도 오늘 단지 내부로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듯한 느낌이었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학교 가깝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엘리니들이 울산에서 유독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맞습니다. 이미지가 좋고. 그리고 일단은 한 세대가 물론 1, 2차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도로 사이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두 개 합하면 2,500세대예요. 엄청 큰 세대수가 세대.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압도적인 거죠. 사실 울산 내에서 2,500 정도 되는 세대가 그렇죠.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크고 힘이 센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지 수도 크고 네. 그리고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사실 북구 뒤쪽으로 중산동으로 들어가는 쪽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창평동과 송정과 그나마 좀 가깝잖아요. 앞쪽으로. 송정지구의 영향권이 예, 저도 들어가는. 그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창평동이 개발이 되고 하면 일단은 창평동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살 수 있는 아파트 중에서 송정역에서 그쪽으로는 제일 가깝잖아요. 그렇죠. 송정은 비싸고 송정이랑 2억 정도 차이가 난다. 예, 나기는 해도 네. 아직까지는 그렇고 보니까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좀 인근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보면 아직 정리가 돼서 상가가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도 상가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들이 잘 그 많죠. 자리 있고 가보니까 아까 그 앞에 있는 상가들은 이미 학원들도 그렇고 이제 음식점도 있고 많이 찾더라고요. 일부 형성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는 참 살기가 좋은 그런 느낌이어서 사실 그래서 제일 대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했지만 근데 전 솔직히 이렇게 원래 그 매곡이랑 중산 그쪽 북고가 넓다는 생각은 못 했거든요. 왜냐면 길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엘리네트를 딱 아파트를 들어가니까 막 광활한 거예요. 뭐 세대수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광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북구가 정말 넓긴 넓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고 남구나 다른 지역이라면 그렇게 넓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을 것 없죠. 같은데 그쵸?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에리들이 뭔가 되게 넓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난 그 생각했어요. 아파트가 마주 보는데 동간거리가 이게 얼마지? 왜냐면 보통 삼산이나 이런 아파트들이 40m면은 넓다고 얘기하는데 거기 40m가 아니라 그 2배를 뛰어넘는 그런 동간거리가 생기고 이러니까 와 정말 넓다 싶은 거예요. 세대수가 많은 걸 떠나서 일단 그래서 세상 북구가 넓구나 라는 생각 좀 들었거든요. 철이는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저는 그 사실 엘리넷들 아파트도 좋긴 좋았지만은 사실
그 엘리네텔 아파트 앞쪽으로 형성돼 지금 공터인 부지 정리는 돼 있으나 공터인 상가 지역들을 네. 보고 참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요? 우선 지금 네. 북구라는 지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지가 좀 넓어서 어디를 이 동네를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보로는 가기 힘든 좀 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추정꾼님이 항상 얘기하신 대로 북구는 미국 같다. 차를 가지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상가 지역에 오늘 빈 공터들을 보고 네. 우리 또 와우시티도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매곡 중산지구 네. 거기 중산동하고 그 매곡하고 사이에 있는 곳 오토밸리 밑에 있는 지구 네네. 거기도 상가 부지로 지금 토지를 다 닦아놨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이 세 군데가 다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와우시티 같은 경우는 정말 가서 보니까 와우 싶더라고요. 참담하더라고요. 참담하죠. 네. 일동 미라주 쪽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그렇죠. 그 일동 미라주와 함께 연결된 상가 중심 지역으로 와우시티라는 곳이 있는데 그렇죠. 그쪽이 개발을 한 지가 꽤 됐어요. 일동미라주가 아니고 그 무지개 아파트 앞쪽이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얘기를 잘못했는 것 같다. 에이리넷 때하고 맞아요. 연결해가지고. 네. 거기에 사람들 이제 투자한 사람들도 있을 건데 어떡할 거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 북구가 넓다라는 장점도 있지만은 네. 그로 인해서 어떤 상가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의 효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주먹구구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좀 광범위한 느낌이 있네요. 북구라는 지역이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신도시처럼 발전을 하고는 있는데 뭔가 정리를 다 해서 여기 상가 밀집 지역, 또 여기는 아파트 단지,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되다 보니까 연계성이 없죠. 그게 연계성이 조금 없죠.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이리넷들 뭐 얘기하다가 상가까지 갔지만은 에이리넷들 앞에 있는 저희가 그 아파트 앞에 내려서 이렇게 돌아봤잖아요. 저는 그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좋았냐면 북구는 드넓은 지역인데 에이리넷들 앞에는 그 상가와 아파트를 잘 이렇게 조화를 맞춰 놓은 느낌? 그런 부분은 좋았던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넓게 퍼져 있는데 거기는 조금 이렇게 모아 놓은 느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와 비교됐던 아파트, 비교하기는 좀 그래요. 예, 개념 자체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인근에 갔던 아파트가 월드 메르디앙을 갔잖아요. 그 월드 메르디앙을 또 들어가서 보니까 애들하고는 다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비교할 건 아닌데, 그 월드 메르디앙이 들어가서 저는 되게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단지는 잘 꾸며놨죠. 그렇죠. 거기도 2,500세대 정도 되는데 그럼 애들하고 거의 세대수가 비슷한 비슷하네. 거네. 근데 거기는 약간 구석진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약간 휑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앞에 보면은 그 와우시티도 사실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뒤에 공터까지 좀 개발을 하려면 그 공터가 그 월드 메리디앙하고 와우시티 중간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도 아직 개발이 안 됐고 와우시티도 지금 개발이 안 돼서 진짜 수풀이 엄청 자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가 활성화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아마 조금 더 외진 듯한 느낌이 들기는 했어요, 사실. 월드메리디앙이 지금 한 10년, 11년 됐죠. 11년에 11년? 준공됐거든요. 예, 그래서 전 또 거기에 손님이 있어서 모시고 갔었는데, 구조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내부 구조가? 네, 내부 구조가 효율적으로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단지는 참 잘 지어지고, 1, 2차 다리도 연결되어 있고, 좋기는 한데, 그래서 거기도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월드 메리디앙은 네. 한 10년, 11년 됐는 아파트 치고는 정말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단지의 구성이라든가 이 어떤 내부의 조경이라든가 어떤 분위기 자체는 꽤 이름이 월드 메리디앙 시티죠. 네. 시티 같이 지은 것 같아요. 도- 정말 큰 도시. 그렇죠. 큰 도시. 맞아요. 그만의 큰 도시. 그리고 엘린의 뜰보다는 훨씬 내부적인 구조, 단지는 훨씬 더 잘 그렇죠. 되어져. 다만 이게 외부하고의 조화가 조금 문제는 될 수는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네. 상가의 그런 건가?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만 월드 메리디앙은 11년 차 치고는 참 괜찮다. 근데 그때 당시에 지을 때 북구에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매국에 홀로 그렇게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천대 받다가 이제 좀 거기까지. 네, 이제 좀 네. 가치를 조금씩 인정받는 듯한 느낌? 거기가 울산에서 실거래가가 가장 많이 뜬 아파트가 거기거든요. 월드 메리디앙이요. 예. 울산에서. 네. 그리고 서울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투자자들이 들어온 거에 비하면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고, 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기는 해요. 잠깐만, 실거래가가 제일 많이 떴다라는 가장 활발하게. 거래 양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때 저평가돼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이렇게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 왜 안 올랐을까? 그렇죠. 뭐 그렇게 네. 생각하고 투자자들이 접근을 하지 않았나? 그렇죠. 근데 와보면은 그 서울 투자자들이 실제로 와서 임장을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궁금하네요, 진짜. 8, 7, 6, 5, 4,